안녕하십니까. 일2조의 발표를 맡은 김현균입니다. CVT 메소드를 통한 베타 갈륨 옥사이드 합성 및 물성 분석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연구 주제, 연구 배경, 실험 방법, 실험 결과, 토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조의 이번 학기 연구 주제는 CVT 메소드를 통한 베타 갈륨 옥사이드 합성 및 물성 분석입니다.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사용되었던 베타 갈륨 옥사이드의 합성법은 플로팅 존 방법, 엣지 디파인드 필름 팻 그로스 등의 융액 성장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CVT 드람렛 에피탁시 그로스 방법으로 베타 갈륨 옥사이드를 합성할 것입니다. 두 번째, SEM, XRD 등의 표면 분석 장비를 사용해 베타 갈륨 옥사이드의 표면 정보, 합성 여부, 결정 성장 방향 등을 분석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합성된 베타 갈륨 옥사이드를 테이프 익스플레이션 하면 다양한 두께의 플레이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플레이크들을 라만, AFM 등의 장비를 사용해 분석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구 배경입니다. 실리콘 반도체와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를 비교하고 그 중에서도 갈륨 옥사이드가 갖는 우수한 성질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지고 소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짐에 따라 누설 전류, 채널 길이 변조, 고온 반송자 효과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실리콘 반도체 소자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내압, 고전류, 고온, 고주파수 등의 환경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소형화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면서 새로운 반도체 소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력의 변환이나 제어 등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또한 고내압화, 고전류와 고주파수화되어 교류와 직류 사이의 변환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사용되는 모터를 비롯한 다양한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안정적으로 원하는 전압과 전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전력, 고주파 특성을 갖는 반도체 소자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항복 전압과 동시에 높은 전자 이동도를 갖는 반도체 소재가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 갈륨 옥사이드와 같은 와이드밴드갭 반도체가 유리합니다. 전력 반도체 소재 기반 반도체 소자는 소형화, 고전압, 고속 스위칭의 결과로 고효율 저손실을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 소자로 다양한 고성능 전력 기기에 활발히 응용되고 있습니다. 갈륨 옥사이드는 4.7에서 4.9 일렉트론 볼트의 넓은 에너지 밴드갭을 갖기 때문에 고내압, 저손실 전력 반도체용 소재로 유용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갈륨 나이트라이드보다 3배 더 큰 8메가볼트/cm의 브레이크다운 필드를 갖는 산화물 반도체로서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갈륨 옥사이드의 오프 상태 항복 전압은 300V 이상이며 낮은 누설 전류 특성과 250도씨까지 특성 저하 없이 동작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갈륨 옥사이드의 가장 큰 장점은 단결점 기판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플로팅 존, EFG 등의 융액 성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다른 반도체 물질들보다 저비용으로 대면적의 웨이퍼 제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갈륨 옥사이드는 컨버터나 인버터에 적용할 경우 기존 실리콘 전력 반도체 대비 10% 이상의 효율이 기대되고, 인버터나 컨버터 모듈의 부피를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피 성장 기술 및 분석 기술과 고전력 반도체 소자의 세부 제작 기술 및 평가 기술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갈륨 옥사이드의 합성 방법과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 익스플레이션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연구는 벌크 갈륨 옥사이드 합성, 합성된 벌크 갈륨 옥사이드 분석, 마지막으로 합성된 벌크 갈륨 옥사이드를 익스폴리에이션해 다양한 두께를 가진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의 표면 특성을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CVT를 활용한 벌크 갈륨 옥사이드 합성 방법입니다. 이 피겨는 합성 스케매틱입니다. 반응은 1000도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와 서블리메이션된 메탈 갈륨 프리커서가 텅스텐 보트 위로 전달됩니다. 이때 텅스텐 보트의 표면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텅스텐 옥사이드를 형성하고 메탈 갈륨 프리커서는 텅스텐 옥사이드 위에 드럼렛을 형성합니다. 드럼렛을 형성한 메탈 갈륨 프리커서는 멜트된 상태로 텅스텐 보트 위에 존재하고 텅스텐 옥사이드와 갈륨이 반응하여 갈륨 옥사이드가 합성됩니다. 익스폴리에이션은 벌크 재료를 수 나노미터 두께의 재료로 만드는 탑다운 방식으로 높은 결정성의 플레이크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익스폴리에이션을 하는 방법은 먼저 테이프와 같은 스탬프 재료에 익스폴리에이션하고자 하는 재료를 부착시킵니다. 그러면 단일 또는 원자 두께의 시트에 박리력이 가해지고 이를 통해 재료의 층간 분리가 발생해 테이프로 재료가 익스플레이션 됩니다. 테이프로 익스플레이션 된 재료를 기판에 트랜스퍼하여 다양한 두께에 따른 구도적, 기계적 물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벌크 갈륨 옥사이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 표면 분석 장비는 SEM EDS, XRD, 라만입니다. SE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EM은 샘플의 표면을 일렉트론 빔을 통해 스캔하여 이미지로 만드는 전자 현미경입니다. 고속의 전자를 발사하면 이 전자가 시료 표면에 충돌하면서 상호작용하여 시료에서 전자와 같은 물질이 튀어나오는데 이를 검출해 표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충돌하면 프라이머리 백스캐터드 일렉트론, 세컨더리 일렉트론, 오제 일렉트론, 엑스레이, 캐소드 루미너센스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표면 정보, 샘플의 성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SEM은 세컨더리 일렉트론과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을 통해 합성된 재료의 나노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EDS는 엑스레이를 통해 합성 물질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EM EDS로 합성된 벌크 갈륨 옥사이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왼쪽부터 1500배, 3000배, 만배율로 측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진에서 레이어드 구조로 성장한 벌크 갈륨 옥사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빨간 네모 안에 영역을 EDS로 측정한 결과 갈륨과 산소가 검출되었고 이를 통해 갈륨 옥사이드가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XRD입니다. XRD는 모든 물질이 고유한 회절 패턴을 생성하는 점을 이용하여 결정질 재료의 결정구조 특성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GI-XRD는 방막 및 코팅의 결정구조, 격자 매개 변수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XRD의 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XRD로 측정할 때는 그림과 같이 엑스레이 소스와 디텍터가 움직이면서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엑스레이 소스의 입사각이 커 방막을 뚫고 기판까지 들어가 기판 픽의 인텐시티가 높게 측정됩니다. 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재료 픽을 방해하기 때문에 뜬 필름의 탑 레이어를 측정하기 어렵게 됩니다. 반면에 GI-XRD의 경우 그림과 같이 엑스레이 소스의 입사각을 방막의 두께 방향으로 해 기판까지 들어가는 빔의 양을 최소화합니다. 그 결과 기판 픽의 인텐시티가 검출되지 않아 측정하고자 하는 재료의 XRD 데이터가 방해받지 않고 표면층에서 더 강한 인텐시티를 얻을 수 있어 탑 레이어의 측정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멀티플 틴 필름이나 틴 코팅제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GI-XRD 특징을 이용하여 텅스텐 보트 픽에 방해받지 않고
베타 갈륨 옥사이드 레이어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합성한 베타 갈륨 옥사이드를 XRD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GI-XRD로 측정해 함께 로딩한 텅스텐 보트의 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측정한 베타 갈륨 옥사이드 XRD 데이터 픽의 위치가 갈륨 옥사이드 JCPDS 레퍼런스 픽들과 유사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합성된 재료는 베타 갈륨 옥사이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텅스텐 보트가 평평하지 않아 에피텍시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결정면의 픽들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400 플레인 픽의 인텐시티가 가장 높고 100 패밀리 플레인 픽들의 검출된 것으로 보아 100 방향으로 우선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만입니다.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란 레이저와 같은 광선을 시료에 조사하였을 때 라만 스캐터링된 빛이 레일레이 스캐터링과 비교하여 시프트된 정도를 측정하는 분광법을 말합니다. 라만 분석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진동하고 있는 원자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원자가 레이저로 공급되는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진동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는 정도가 다르게 되며 결과적으로 진동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동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라만 픽의 위치 또한 다르게 나타나며 픽의 위치 차이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라만 분석의 장점으로는 비파괴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샘플 준비 과정이 필요 없다는 점이 있으며 또한 라만 스펙트럼은 물질마다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비교,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이후 결과의 데이터와 갈륨 옥사이드 벌크 물질의 레퍼런스에서 라만 픽을 비교해 합성된 물질이 갈륨 옥사이드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합성한 베타 갈륨 옥사이드와 레퍼런스의 라만 데이터를 비교한 것입니다. 베타 갈륨 옥사이드 라만 픽 레퍼런스와 거의 동일한 픽의 위치를 가지고 201%cm에서 가장 높은 인텐시티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합성된 재료는 베타 갈륨 옥사이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00에서 600%cm 구간은 실리콘 옥사이드 픽만 존재하는데 측정한 라만 장비 특성상 측정 한계를 넘어갈 만큼 강한 인텐시티를 가지면 0값으로 출력되는 문제로 인해 기판 픽을 제거할 수 없어 이 구간을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합성한 벌크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를 익스플레이션한 뒤 다양한 두께의 갈륨 옥사이드의 라만을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전체적으로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갈륨 옥사이드의 픽의 인텐시티가 강하게 나와 픽의 full width at hot maximum이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200%cm, 770%cm 쪽 인텐시티가 특히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FM입니다. AFM은 절연된 캔틸리버를 절연 샘플 표면의 원자 단위의 미세한 거리까지 근접시키면 원자 간의 힘이 작용하게 되고 이를 측정해 표면 원자 구조와 형태를 측정하는 현미경입니다. AFM은 캔틸레버와 샘플 표면의 거리에 따라 컨택트 모드, 넌 컨택트 모드, 태핑 모드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넌 컨택트 모드로 측정했습니다. AFM을 사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플랫니스와 틱니스를 측정하기 위해 AFM을 사용했습니다. 아토미칼리 플랫한 서페이스는 추후 애플리케이션 연구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익스플레이션한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 표면의 플랫니스 측정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여러 두께에 대한 갈륨 옥사이드의 이론적 RGB 값은 광학 이미지에서 추출한 값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색상별로 두께를 데이터화한다면 추후 실험에서 OM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두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AFM을 사용해 다양한 색상의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의 두께를 측정했습니다. 합성한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의 표면 플랫니스를 측정한 AFM 데이터입니다. 왼쪽은 측정한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의 AFM 데이터입니다. 크기는 1x1 마이크로미터이고 스캔 레이트 0.1, 512 픽셀로 측정했습니다. RQ 값은 0.139 나노미터가 나왔는데 여기서 RQ는 중심선에서 표면의 단면 곡선까지의 길이의 절대값들의 기준 길이 내에서의 평균인 RA 값의 제곱 평균을 한 값으로 보통 표면 거칠기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오른쪽은 레퍼런스 논문 데이터인데 실리콘 옥사이드 위에 있는 그래핀의 경우 0.154 나노미터, ALD로 합성한 HABN의 RQ 값은 0.2 나노미터로 엑스플레이션한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는 아토미컬리 플랫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한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의 색깔별 두께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왼쪽 그림은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의 두께별 색깔을 계산한 데이터입니다. 두께가 얇을수록 청록색을,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경향성 있는 방향으로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15나노미터부터 40나노미터까지 다양한 색깔의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 두께를 측정하였습니다. 계산한 두께별 색깔 결과와 실험으로 측정한 두께별 색깔 그래프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해 OM만으로도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 두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벌크 갈륨 옥사이드의 합성은 메탈 갈륨 프리커서의 승화를 이용한 CVT 반응과 갈륨 텅스텐 보트 사이의 격자가 불일치함에도 에피탁시 성장이 가능한 드럼렛 에피탁시 방법을 이용해 베타 갈륨 옥사이드 합성을 성공했습니다. CVT 방법은 벌크 성장까지 2시간으로 빠른 성장 속도에 장점이 있었습니다. 합성한 재료를 분석해본 결과 SEM 사진을 통해 수 레이어로 성장한 갈륨 옥사이드를 관찰할 수 있었고, EDS, XRD, 라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성된 재료는 베타 갈륨 옥사이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XRD 데이터에서 400 픽의 인텐시티가 가장 크고 100 패밀리 플레인 픽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합성된 베타 갈륨 옥사이드는 100 방향으로 우선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벌크 갈륨 옥사이드를 엑스폴리에이션해 AFM과 라만을 통해 표면을 분석했습니다. AFM으로 표면 거칠기 값을 측정한 결과 RQ 값은 0.139 나노미터로 여러 레퍼런스 값과 비교했을 때 표면이 아토미컬리 플랫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엑스플레이션한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는 추후 어플리케이션으로 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께별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 색깔의 계산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통해 정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OM을 사용해서도 갈륨 옥사이드 플레이크의 두께를 얼추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만 데이터에서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201%cm, 770%cm 픽의 인텐시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 구성 및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 모토는 창조하는 공학을 구현하는 기술이라는 뜻의 머리와 손으로 결정했습니다. 재료공학과 과학 3연체를 바탕으로 구조, 공정, 물성과 어플리케이션의 상호작용을 머리와 손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2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